자, 우리 실무 쪽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실문 한 8개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0% 나오니까 4, 30이 12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조금 좀 적게 나옵니다. 항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확인 설명서 구조는 반드시 나올 거고요. 우리가 매일같이 쓰게 될 겁니다. 확인 설명서. 앞쪽에서 법령에서도 봤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뭐 거래계약서 내용들은 우리 법령 쪽에서 자,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9개 자,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법령 쪽에서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반드시 하나 정도는 꼭 나옵니다. 상가도 반드시 하나 정도가 나옵니다. 자, 케이스 문제로 거의 매년 나올 정도로 이제는 형태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묘지가 하나 나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우리 임야 가보면 묘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서 이제 그 분묘기지권이 꼼짝 말아라. 정말 매수인도 꼼짝 말고 낙찰 받은 사람도 꼼짝 말고 뭐 증여상속 다 꼼짝 말아라. 자, 그 정도로 이제 강하게 보여주는 게 분묘기지권 내용들이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섞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매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 자, 1차에서 배우실 겁니다. 명신탁. 자,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명신탁 이런 것들은 많이 잊어버렸으니까요. 조금 혼란스러우실 건데 한 문제 생각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꼭 케이스 문제로 하나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형태가 거의 유사합니다. 자, 기출문제가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번 기출문제 형태를 한번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구성을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여기서 확인 설명서는 항상 우리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먼저 기본의 뭐 그리고 세부의 뭐 그리고 자, 우리 확인 설명서 종류가 이제 4종류가 있습니다. 자, 주거용 있을 거고요. 자, 비주거용이 있습니다. 상가 점포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사무실. 그리고 토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거의 안 쓸 겁니다. 한 번만 써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임목이나 그리고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거의 우리 시험 문제 나오질 않는데 한번 간단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주거용 하나, 그 다음에 비주거용 하나. 가지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13가지. 간단히 정리해 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개가 빠지니까 비주거용은 11개. 그리고 토지는 건물이 없습니다. 자, 건물하고 관련된 거 죄다 빠집니다. 뭐 수도도 빠질 거고,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이런 것들도 이제 거기 우리 토지는 나오겠지만 건물과 관련된 건 모두 빠집니다. 관리 빠질 거고, 그 다음에 환경 조건도 빠질 거고. 그래서 이제 있고 없고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목 공법부터 죄다 없습니다. 뭐 비선호라든지 환경 조건 이런 것들 죄다 없는 게 바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끼워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한번 내용을 보아하실 게 이제 기본에 뭐가 있고 8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쉽게 내질 않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왼쪽만 간단하게 기본에 뭐가 있냐 그리고 기본에 없는 거 찾아보십시오 라고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종합적으로 내다 보니까요 상당히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꼼꼼하게 보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풀 듯 말 듯, 맞출 듯 말 듯 애매하면은 시간만 자꾸 빼앗깁니다. 다른 문제 또 풀기도 어렵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우리 프린트를 보시면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 교재에서 기본이 뭐 8개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말이 됩니다.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그리고 비거치 이렇게 앞글자를 꼭 따놓으셔야 됩니다. 약간씩 정말 말이 되죠. 자, 먼저 첫 번째는 대상 물건의 표시 그리고 오른쪽에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뭐 소재 면적 그리고 어떻게 기재할까 여기입니다. 현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등기상 측면서 표제부 보고 쓰는 거 절대 아닙니다. 토지 대장 그리고 임야 같으면 임야 대장 저기 공식 관한 법률에서 배우실 겁니다. 그다음 이제 권리관계가 이제 등기부. 자, 지금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에 소유권자가 있을 겁니다. 자, 소유권만 갖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소유권자가 정말 갑질할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울구의 얘기입니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입니다. 소유권 꼼짝 말아라 그럴 겁니다. 재산권 그리고 지역권, 전세권, 용의물권에서 민법 시간에 자세히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담보물권 넘어갑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울구에 있을 겁니다. 하여튼 갑구, 울구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그런 권리가 이제 우리 매수인을 꼼짝 못하게 할 거고요. 우리 대출도 이제 매수인이 갚아야 될 겁니다. 말소시킬 건지
승계시킬 건지 우리 실무할 때 꼼꼼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리 공법이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 다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공법 내용, 특히 이제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될 거냐입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입니다.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한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566 해갖고 앞글자 좀 따보실 겁니다. 뭐 1종이네, 2종이네 내용들 다 배우실 겁니다. 건폐율, 용적률 요거 뭐 맨날 뭐 보고 쓸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뭐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은 건폐율 용적률이 얼마일까요? 왜 50으로 가고 왜 300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놓여있는 입지 조건계입니다. 몇 개인가 계입니다. 도로, 그다음에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교육이나 판매 의료시설 이런 게 바로 이제 입지 조건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관한 사항입니다. 경비실이 있다 없다. 경비실 아예 없다 그러면 스스로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그입니다. 막 무인 첨단 시설 이런 게 바로 이제 자체 관리입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있다 그러면 용역 주고 있다 이런 거 바로 이제 위탁해서 관리한다 그입니다.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선호하지 않는 시설, 옛날에 혐오 시설 그랬습니다. 그입니다. 납골당, 정신병원 이런 게 바로 이제 비선호 시설입니다. 그다음 이제 거래 예정 금액 등 해서 이제 무슨 금액입니다. 얼마 금액. 그래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생각하는 의견 가격입니다. 얼마라고 보느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론에서 지역 분석, 그다음에 개별 분석,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의견 가격입니다. 자, 3억이라고 했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우리 매도인계입니다. 그리고 또 2억 5천에 막 살려고 합니다. 매수인은 속도 없이 계입니다. 그거 어떻게 날로 먹으려고 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 가격을 그냥 가격만 얘기하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왜 3억 안 되고 2억 8천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 합니다. 옆집도 거기도 2억 8천 거래됐으니까 그 옆집도 거의 그 금액 맞겠죠, 계입니다. 더 비쌀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계입니다. 뭐 도로라든지 놓여 있는 환경 조건에 따라서 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이제 세금도 그래서 무슨 공법세법 막 죄다 나옵니다. 아까 뭐 공시에 관한 법률도 나왔을 거입니다. 세금입니다. 오로지 취득하고 관련된 세금학입니다. 우리 세금에는 취득 보유 양도가 있을 겁니다. 재산세 말고요, 종합부동산세 말고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거래도 안 하는 증여 상속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기본이 있었고요. 몇 개라고요? 8개입니다. 8개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비거치 꼭 앞글자를 좀 따놓으셔야 됩니다. 요건 머릿속에 꼭 있어야 되고요. 매일같이 쓸 건데 이걸 모르면 어떡하느냐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부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자, 세부는 우리가 직접 조사하기 어렵고요. 나중에 이제 가서 매도인 보고 자료 주십시오라고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조사한다고 해서 아마 세부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 확인사항 말고 입니다. 자, 기본은 우리가 다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대장을 떼보든지 나가서 보면 알아요. 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안에 있잖아요. 안에입니다. 매도인 보고 자료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요 세부입니다. 자, 세부는 딱 4개입니다. 아까 8개 그리고 반토막 4개. 먼저 첫 번째 아니다 보니까 실내. 좀 안에 들어가면 실내하게 생겼을 겁니다. 실내합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실내 벽면 환경계입니다. 실제 권리 관계. 아까 권리 관계 한번 보셨습니다. 대상 권리계입니다. 두 번째 권리 관계. 거기는 등기상 증명서 떼면 나옵니다. 여기는 뗄 수가 아예 없습니다. 자, 밖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는 안 나오는데 등기상 증명서는 안 나오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에서도 유치권을 배우실 겁니다. 점유권을 배우실 겁니다. 상가도 배우십니다. 주택도 배우십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실제 하고 있는 권리라고 해서 이제 실제 권리 관계. 등기상 증명서 아무리 떼봐도 안 나옵니다. 유치권 안 나옵니다. 점유권 안 나옵니다. 입니다. 주택 안 나옵니다. 상가도 안 나옵니다. 근데 가면 있다는 겁니다. 가면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바로 실제 권리 관계입니다. 그리고 공시되지 않는 물건입니다. 정원수, 정원서,
붙박이장 이런 것들입니다. 자, 9번째 꼭 정리해 주시고요. 일단 밖에 가면 나가면 있다. 그리고 매도인이 합니다. 공사되고 밀렸다입니다. 매도인에게 물어보세요입니다. 이런 것들은 물어봐야지 우리가 조사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것도 나중에 매수인 꼼짝 말하라고 합니다. 왜 설명 안 했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가 이제 내부 그리고 외부 시설물의 상태. 여기도 자주 물어봅니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정말 다 안에 있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내부 그리고 외부 뭐 승강기 이런 것들은 밖에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소화기 이런 것들입니다. 자, 소화전이나 이런 부분들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주거용 약간 다르고 비주거용 약간 다르고 입니다. 뭐 감지기 다르고 소화전 다르고 비상벨 다르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정말 자주 묻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가 이제 벽면하고 뭐 덮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벽면이 깨끗함이 아닙니다. 자, 벽면은 깨졌냐, 균열이나 누수 그런 얘기입니다. 덮의가 깨끗함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가 이제 밖에 있는 바로 여기도 이제 환경 조건입니다. 아까 밖에 있는 것은 이제 입지 조건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환경 조건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일조나 그리고 소음이나 진도 같은 것들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중개 보수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4개 그리고 8개 정말 8개하고 4개 그리고 따로 이제 중개 보수만 외롭게 있더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꼭 한번 해 놓으셔야 되고요. 정말 매년 안 나올 수가 아예 없습니다. 자, 무조건 나온다 기억을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8강 쪽에서 이제 확인 설명서 자, 구조를 한번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확인 설명서 실무 쪽에서 막 가장 중요할 정도로 이제 매일같이 써야 되니까 확인 설명 확인에다가 설명했을 때 그리고 서식으로 마지막에 남겨야 됩니다. 확인해서 설명했던 사 확인 잘못했네요. 설명을 잘못했네요. 여기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설명서의 구조를 점검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주거용에 뭐 있고 그다음에 비주거용에 뭐 있고 왜 토지에는 뭐가 없고 그다음 이목에는 왜 뭐가 없을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개업 공인주사 정말 아주 기본 중에서 기본이니까 기본 확인사항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도 중개업자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요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확인사항. 자, 기본적으로 확인에다가 나중에 설명하고 확인사항 그리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꼭 기재하십시오입니다. 책임질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앞글자 정말 순서적으로 딱 배치해 놨습니다. 대상 권리를 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에다가 뭐 정해서요? 입지 정해서. 자, 입지 정해서 이제 뭐 하는데 관리하는데 거치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입니다. 여기 정말 토대가 딱 돼야 됩니다. 비거치 그입니다. 비 그리고 거 그다음에 취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확인 설명서에서 모두 확인 설명서 있다 없다. 정말 그거 강조드렸습니다. 30일에 때 바로 나왔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온 놈들은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먼저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비거치. 정말 거치는 어느 확인 설명서에 다 거치한다고 정말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뭐 대상 권리도 있을 거고입니다. 자, 토지부터 임목은 아예 안 나온다라고 해서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실 것도 꼭 있으니까요. 비교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대상. 요 대상 물건에 표시가 있습니다. 자, 대상 물건에 이제 표시가 이제 여기는 이제 소재, 면적, 대장 보고 쓰겠네요. 방향만 현장 답사 가겠네요. 현장 답사 가서 직접 조사해야 됩니다. 괜히 또 방향을 매도인에게 물어봤다가 이상한 방향 알려주면 아예 안 됩니다. 방향 잘못해서 책임졌다네. 우리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북향인데 막 남향 그러면 문제가 커진다는 겁니다. 꼭 직접 조사해야 됩니다. 무료 어플도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뭐 나치반 사라는 것도 아닙니다. 살려고 해도 요즘은 잘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스마트폰에 보면 어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리관계. 자, 권리관계가 이제 여기가 이제 갑구에 뭐 울구에 뭐 당연히 이제 공시법에서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권리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관계, 여기는 권리관계, 여기는 유형, 여기는 무형.
자, 우리 권리는 우리 머릿속에 있으니까 뭐 추상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한번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계 계입니다. 토지 이용계. 그리고 공법상 뭘까요?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그리고 거래 규제. 자, 이용제한. 처음에는 뭐라 안 하는데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제한한다. 사후 제한의 계입니다. 막 금폐 용적률. 그다음에 개발하지 말아라. 막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자, 이용 제한. 그리고 거래 규제. 요 거래 규제는 거래할 때부터 계입니다. 허가 받으세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세요. 이런 게 바로 이제 거래 규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얻어오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이용 제한이 아닌 것은 그리고 거래 규제가 아닌 것은 예전에는 시험 문제 많이 냈었습니다. 뭐 지금은 아니 내지도 않습니다. 너무 쉽다고 게입니다. 자, 입지 조건 보실까요? 자, 입지 조건은 이제 밖에 나와 있는 거. 요 입지 조건, 환경 조건, 요 놈들은 정말 자주 물어봤습니다. 도로, 그리고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이나 판매, 의료시설 5개가 있었을 겁니다. 또 비주거형 가면은 2개 빠지고 토지에 가면 3개 빠지고 임목에는 아예 없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관리는 이제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이 있다 없다. 그리고 경비실이 있으면 위탁입니다. 위탁. 경비실이 있다고 자체에 그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비선호 시설. 여기는 이제 조심하실 게 이제 있기는 있지만요. 1km 이내입니다. 요즘 이제 아예 지도 검색 해보게 되면은 자, 킬로수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1km 이내입니다. 자, 1km 이내에 선호하지 않는 시설이 있냐 없냐입니다. 정신병원 그리고 납골당입니다. 또 어느 분은 또 경찰서가 비선호 시설입니다. 자,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몰라도 경찰서는 비선호 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거래 예정 금액 보실까요?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공시 가격 이런 게 바로 이제 거래 예정 금액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거래 금액이 아닙니다. 예정 금액입니다. 오자마자 설명하는 게 바로 확인 설명.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했던 사항들을 기재하니까 여기는 거래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거래 금액은 거래 계약서. 여기는 예정입니다.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견 가격 다 끝난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취득 그리고 관련 자 뭐를요 조세를 여기는 설명을 또 해주고 그리고 서식에 기재도 하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종목이나 종목이나 그리고 세 그리고 율. 요 세율이니까 퍼센트지 개인 또 세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전자계산기를 두들겨 세우게입니다. 여기는 세율 퍼센트계입니다. 그래서 상가 같으면 4%, 세법 다 배우실 겁니다. 농지 3%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은 1에서 3%, 막 8도 나오고 12도 나오고 난리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 정도를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여기 이제 주거용인데 이제 비주거용에 뭐 없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토지에 뭐 없다. 요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세부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예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세부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이제 세부 요거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하세요입니다. 세부입니다. 여기 이제 기본이 아니라 세부 그리고 확인사항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기재하세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자료 요구하세요. 요게 바로 이제 세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요건 안에 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정말 신뢰하게 생겼습니다. 자, 신뢰합니다. 그럴 겁니다. 신뢰 그리고 벽면. 정말 신뢰는 벽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환경, 일조 소음, 진동. 자, 특히 이제 환경 조건이 아주 또 애매하죠입니다. 입지 조건은 밖에 여기는 또 안에 있는 환경 조건, 일조 소음, 진동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 조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로 실내 벽면 환경 앞글자를 따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권리 관계가 아니라 실제 권리 관계, 실제 권리 관계. 그리고 공시되지 아니한 정원수, 정원서, 붙박이장 이런 것들도 이제 실제 권리 관계 안에 여기도 기재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밖에 가면 있어요, 놓여 있어요. 근데 아무리 떼보아도 보이질 않네요. 정원수, 정원서, 붙박이장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 자, 내부라든지 외부, 자, 내부, 외부 시설물. 요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자, 시설물의 상태, 누.
여기도 이제 뭐가 있는지 꼼꼼하게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벽면입니다. 자, 벽면이나 덮의 상태 여기도 이제 기재를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많이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환경 조건은 일조나 그리고 소음이나 자, 환경 조건에 뭐 있을까요? 입지 조건에 뭐 있을까요? 이미 기출 문제도 나왔습니다. 두 개가 엄청 헷갈려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입지 조건 저 밖에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안에 있는 거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조나 소음이나 그리고 이제 진동, 일조 소음 진동. 여긴 도로 아니고요. 대중교통 아닙니다. 교육 판매가 아닙니다. 주차장도 아닙니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여기는 주거용 이렇게 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중개 보수. 중개 보수만 정말 외롭게 중개 보수나 실비. 앞쪽에서 약간 보셨을 겁니다. 실제 비용을 쓰고 돌려받는다. 대장 떼다 보니까 1,000원 들어갔다, 700원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소 가다 보니까 교통비 들어갔다. 요즘 뭐 다 인터넷으로 떼니까 갈 일이 없을 겁니다. 여기 이제 금액이나 이제 산출 내역. 그래서 이제 얼마 정도로 왜 어떻게 나왔는지 산출 내역도 기재를 해 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지급 시기도 예전에 없었는데 이제 언제 받을 건지 요 지급 시기 의뢰인 쪽에서 얼마 정도에 언제 줄 건지 요 지급 시기도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중개 의뢰 때인지 아니면 거래계약 체결 진적입니다. 여기도 시기를 꼭 여기는 먼저 약속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이제 주거용에서 이렇게 보셨던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이제 감지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내진이 있을까요? 요즘은 꼭 이런 것까지 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진, 지진, 요 지진은 이제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이런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감지기 그런 소리 하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진 설계 여부는 여기 있을 거고요. 그다음 이제 위반 건축물 나중에 문제가 될 건데 위반 건축물도 여기는 대상 물건의 표시에 나와요. 다른 쪽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주거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비주거용, 비주거용 그럼 이제 상가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비주거용 확인 설명서에는 여기서 하나가 또 없습니다. 기본에 하나가 없고요. 세부에 하나가 없습니다. 나란히 사이좋게 하나가 없다. 이러셔야 됩니다. 자, 대상고를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법도 당연히 건물에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도로, 대중교통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 이제 뭐가 없을까요? 같은 BC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도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우리 비주공에는 비선호 시설이 여기는 없다. 이러셔야 됩니다. 괜히 또 관리가 없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입지 다 있습니다. 여기는 비선호가 아예 없고요. 그리고 거치는 어느 확인 설명서나 다 거치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어느 확인 설명서나 대상 권리는 다 있습니다. 없을 수가 아예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토지 쪽으로 보실까요? 자, 그런데 우리 토지는 이제 여기 이제 건물이 없다.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주 지금 꼼꼼하게 냅니다. 당연히 대상고리 나올 거고요. 토지도 토지 이용 계획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놓여 있다는 입지도 나올 겁니다. 네, 입지 조건. 우리 입지 조건에서도 이제 아까 이제 도로 대중교통 쭉 나왔었는데 여기 이제 비주거용에는 바로 교육이나 판매 의료시설 이런 것들은 나올 리가 아예 없을 거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토지 여기도 이제 도로 그리고 대중교통 사람이 안 사니까 주차장은 나오질 않아요. 여기도 이제 꼭 신경 써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토지는 관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관리를 할까요? 여기입니다. 토지만 있는데 여기입니다. 자, 사람이 살아야 관리가 있을 겁니다. 경비실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에서는 비선호는 오려 있고요. 자, 비선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축사, 폐기물 시설, 땅값이 떨어질 수밖에 아예 없을 겁니다. 우리 또 개론에서 뭐 인접성 이런 걸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에는 관리가 없지, 경비 아저씨가 없지, 괜히 또 여기다가 비선호 없다. 그건 상가다 그입니다. 같은 BC라고 했습니다.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확인 설명서나 거치는 정말 다 거치하니까 거치. 자, 기억을 꺼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써봤으면 소원이 없을 거다는 임목이나 그리고 공장. 자,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뭐 있는 게 없어요. 그러셔야 됩니다. 먼저 대상 권리는 어느 확인 설명서나 다 있을 거니까요. 다 있습니다. 근데 뭐부터 없을까요?
자, 우리 이목은 투기 안 해요. 여기입니다. 공법도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입지도 아예 없을 거고요. 뭐 입지하고 관련도 아예 없을 겁니다. 나무는. 그리고 관리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소노도 나무가 있는데 무슨 비소노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아예 없어요. 여기입니다. 자, 죄다 빠지고 하여튼 어느 확인설명서나 거치는 다 거치하고 계십니다. 자, 공통적으로 다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목이 있으니까 이목의 생육 상태. 그래서 여기 이제 아예 다른 놈에는 전혀 없었는데 생육 상태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밖에 뭐 참고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자, 네 번째 참고사항 이런 게 바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치는 다 거치할 거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 세부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자, 세부 쪽에서도 여기도 이제 비주거용, 상가, 그리고 사무실, 자, 이런 쪽에는 또 있고 없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좀 아주 꼼꼼하게 내고 있습니다. 나 먼저 자, 실제 권리관계 어느 확인설명서나 실제는 정말 다 실제할 겁니다. 항상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할 거고요. 근데 여기 이제 토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비주거용, 그러면 내부 외부 당연히 우리 상가에도 자, 벽면 이런 것도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도, 전기, 가스, 수방 다 있을 겁니다. 여기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 비주거용은 환경 조건과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뭐 상가에서 뭐 볕을 바랍니까? 영업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여기입니다. 그리고 뭐 김밥집에서 뭐 일조가 중요합니까? 개인 또 일조량 풍부해서 김밥 또 다 말라 비틀어질 겁니다. 여기는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비주거용에 딱 하나가 또 안 난다고 했습니다. 자, 기본에 하나 없고 세부에 하나 없고 사이좋게 하나씩 없고, 그러니까 원래 13개가 몇 개가 될까요? 11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환경이 없다고. 하여튼 우리 비주거용에는 환경 필요 없다. 비선호 필요 없다. 뭐 중개보수도 어느 확인서면서나 다 나올 거고요. 나무도 나올 겁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토지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토지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냥 실제만 실제할 겁니다. 내부 없겠네요. 토지니까 벽면도 당연히 건물 자체가 없겠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안 사는데 뭔 환경일까요? 중개보수는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만 써봤으면 소녀였거든. 이목공장재단, 광업재단 실제는 다 실제하겠죠. 여기도 이목이다 보니까 내부 없겠죠. 벽면도 없겠죠. 그리고 환경 조건도 당연히 없겠죠. 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보수는 당연히 받을 거니까 여기 중개보수는 나올 거고요. 어느 확인 설명서나 중개보수는 다 있다고 합니다. 중개보수계입니다. 그 보수 받으려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고생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실제는 다 실제할 거고 정리를 좀 잘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주거용에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불이 났을 때 이제 감지하는 감지기. 우리 보통 아파트에 보시게 되면은 하얀색으로 이제 백공 모양으로 감지기가 있을 겁니다. 자, 감지, 화재가 났을 때 감지한다.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자, 불났다가 뭐 신호도 내릴 거고. 자, 대신 이제 우리 비주거용에는 감지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입니다. 자, 비상벨, 소화전 이런 게 나올 거니까 감지기 여기는 없다. 이거 꼭 매년 꼭 시험 문제 까탈스럽게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정리해 놓으시면 정말 완벽하게 정리가 분명히 될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이런 부분들을 정말 꼼꼼하게 매일같이 쓸 겁니다. 꼼꼼하게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나중에 문제 풀 때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자, 정리 잘 안 해놓으시면 알뜰 말뜰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풀 것도 같고 못 풀 것도 같고 압축은 됐는데 잘 정리가 안 된다. 답이 안 보인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만 끌고 또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쉽게 풀 수가 있을 거니까요.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